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뱃속 지방, 특히 가장 위험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건강 정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산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산균 먹으면 장 건강에 좋다는 정도만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유산균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은 BNR17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 유산균은 모유에서 발견된 특별한 균주인데요. 놀라운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유산균이 체중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 내장 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임상 연구에서 12주 만에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 21.6제곱센티미터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내장 지방은 단순히 배가 나오는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지방간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왜 BNR17이 50대 이후 필수 건강관리 비법인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뱃살,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어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잘못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NR17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BNR17의 정식 이름은 Lactobacillus gasseri BNR17이에요. 이 균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의 모유에서 분리된 균주예요. 모유요? 네, 맞아요. 모유에서 발견됐어요. 모유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엄마가 아기에게 주는 첫 번째 음식이자 아기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완벽한 식품이잖아요. 그 모유 속에 이 특별한 유산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연구자들이 이 균주에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유아들의 비만과 당뇨병 발생률이 낮다는 관찰에서 시작됐어요. 모유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BNR17은 처음부터 지방 대사 조절에 특화된 균주로 연구됐어요. BNR17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요. 첫째, 위산에 강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위를 거쳐야 하는데 위는 엄청 강한 산성이잖아요. 대부분의 균들이 위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BNR17은 위산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해요. 위를 무사히 통과해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어요. 둘째, 담즙에도 강해요. 담즙도 균을 죽이는 물질인데 BNR17은 이것도 견뎌내요. 셋째, 장 상피세포에 대한 부착 능력이 높아요. 장에 도달하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장벽에 붙어서 정착해야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BNR17은 장에 찰싹 붙어서 자리를 잡아요. 넷째, 유해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있어요. 나쁜 균들을 억제하면서 장 환경을 개선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따로 있어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식약처 인증을 받으려면 엄청난 과학적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해요. 아무 유산균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BNR17은 그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유산균 제품이 정말 많죠? 그런데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을 공식 인정받은 유산균은 몇 개 안 돼요. BNR17이 그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BNR17의 가장 특별한 점은 선택적 지방 감소 능력이에요. 선택적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의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 다른 하나는 내장 기관 사이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에요. 피하지방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지방이에요. 팔뚝이나 허벅지를 잡으면 잡히는 그 지방이죠. 내장 지방은 보이지 않아요. 간, 췌장, 장 같은 내장 기관 주변에 쌓여요.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은 단순히 지방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게 염증성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병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켜서 고혈압과 심장병을 일으키고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해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대사율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변하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겉으로 보기엔 살이 별로 안 쪄 보여도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정말 흔해요. 이걸 의학 용어로 마른 비만이라고 해요. 자, 그럼 BNR17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12주 임상 연구 결과를 볼까요? BNR17을 고용량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 21.6제곱센티미터 감소했어요. 위약을 먹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어요. 허리 둘레도 줄어들었어요. 평균 2cm 정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총 체중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BNR17의 특별한 점이에요. 체중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 내장 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노년층에게는 무작정 체중을 줄이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체중이 줄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함께 빠지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대사율이 더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돼요. 그런데 BNR17은 근육은 보존하면서 위험한 내장 지방만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적인 대사 개선이에요. 제가 아는 63세 박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체중은 표준 범위였는데 내장 지방이 많았대요. 의사가 살을 빼세요라고 했는데 체중은 정상인데 어떻게 빼냐고 고민하셨죠. 그때 BNR17을 알게 되셨고 3개월 정도 드셨는데 다음 검진에서 지방간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내장 지방이 줄어든 거예요. 이제 BNR17이 어떻게 내장 지방을 줄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메커니즘, 지방 흡수 억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장에서 흡수되잖아요. BNR17은 이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동물 실험에서 BNR17을 투여한 그룹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지방 흡수가 적게 일어났어요. 두 번째 메커니즘, 지방 연소 촉진. BNR17은 지방산 산화, 쉽게 말해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을 촉진해요. 어떻게요? 지방산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요. 우리 몸에는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있어요. BNR17이 이 유전자를 더 활발하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커니즘, 호르몬 조절. BNR17을 섭취하면 혈청 렙틴과 인슐린 수치가 감소해요. 렙틴은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나이가 들면 렙틴 저항성이 생겨요. 렙틴이 많이 나와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식욕 조절이 안 되고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어요. BNR17이 이 렙틴 수치를 정상화시켜요.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핵심 원인이잖아요. BNR17이 인슐린 수치를 개선해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줘요. 네 번째 메커니즘, 당 흡수 조절.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BNR17은 장에서 설탕 운반 유전자의 발현을 낮춰요. 쉽게 말하면 장에서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통로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요. 특히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 메커니즘, 지에류틴의 발현 증가. 지에류티산은 근육과 지방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BNR17이 이 지에류틴의 발현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혈액 속 과도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돼요. 이게 바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당뇨병 전 단계나 초기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여섯 번째 메커니즘, EPS 생성.
EPS는 엑서폴리사케라이즈 약자인데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생체 활성 물질이에요. BNR17은 이 EPS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EPS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이고 장 환경을 개선해요. 특히 다른 유산균들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지질 대사를 개선하고 지방간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모든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내장 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제 BNR17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면역력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걸 면역 노화라고 해요. T세포, B세포,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 발생률도 높아지고 백신 효과도 떨어져요. BNR17 자체의 면역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같은 종인 락토베실러스 가시의 효능을 보면 잠재력을 알 수 있어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열 처리된 락토베실러스 가시의 사균체를 투여했어요. 사균체라는 건 죽은 균이에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어요. 면역력이 향상되고 T세포 수가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균이 살아있지 않아도 균의 성분 자체가 면역 시스템에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BNR17도 같은 종이니까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잖아요. BNR17이 면역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노년층에게 정말 중요한 이 점이에요. 이제 여성 건강 이야기를 해볼게요. 폐경 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에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거든요. 뼈 밀도가 떨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한번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난소를 제거해서 인위적으로 폐경 상태를 만든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폐경 모델 쥐들은 당연히 골 손실이 일어나요. 그런데 BNR17을 투여한 그룹에서 골밀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뼈 파괴 속도를 나타내는 바이오마커인 소변, 내 데옥시피리디놀린 수치가 감소했어요. 통증 민감도도 개선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BNR17이 장뼈 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장 건강이 뼈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들이 뼈 대사에 영향을 미쳐요. BNR17이 장 환경을 개선하면서 간접적으로 뼈 건강도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동물 실험 결과예요. 인체 적용 연구는 더 필요해요. 하지만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에요. 이제 실전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섭취 시간입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매일 세 끼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도록 했어요. 왜 식사 30분 전일까요? 첫째, 락토베실러스 균주는 식사 30분 전에 섭취할 때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위산의 휘가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덜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균들이 위를 더 잘 통과할 수 있어요. 둘째, BNR17의 작용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식전 섭취가 합리적이에요. BNR17은 지방과 당의 흡수를 조절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미리 먹으면 식사가 들어올 때 이미 준비가 된 상태인 거죠. 하지만 섭취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임상시험에서도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이 어려우시면 하루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30분 전으로 정했으면 매일 그 시간에 드세요. 다음은 용량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효과를 본 용량은 하루 100억 CFU 이상이에요. CFU는 살아있는 균 수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이 정도 용량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BNR17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0억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품 라벨에 표기된 균 수가 유통기한까지 보장되는 수치인지 확인하세요. 유산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요.
그래서 유통기한까지 100억 보장이라고 명시된 제품이 더 좋아요. 다음은 프리바이오틱스와의 조합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예요.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BNR17 제형에는 프락토올리고당 FOS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FOS는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BNR17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항암 치료 중이신 분,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 HIV 환자 중 면역 기능이 낮은 분,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신 분, 폐혈증 위험이 있는 분.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이에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면역력이 극도로 약한 상태에서는 이 균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균이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가면 균열증이나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예요. 65세 이상 시니어는 면역 노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위에 해당하는 상태라면 BNR17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 항생제를 복용 중이신 분.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약이잖아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도 죽여요. BNR17을 항생제와 동시에 먹으면 BNR17도 죽어버려요. 그러니 항생제 복용 시간과 BNR17 섭취 시간을 분리하세요.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세 번째, 당뇨병이나 특정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 BNR17 제품에는 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충전재로 당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트레알로스,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거요. 당뇨병 환자는 이런 첨가 성분이 혈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제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BNR17은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지만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어요.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BNR17을 고지혈증 약의 대체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계속 드셔야 해요. BNR17은 내장 지방 감소를 통한 대사 개선 보조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균주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락토베실러스 가스 BNR17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해요. BNR17의 체지방 감소 효과는 BNR17 균주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BNR17이라는 균주 번호까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확인하세요. BNR17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증받았어요.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에 식약처 인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유효 균수를 확인하세요. 최소 100억 CFU 이상이어야 해요. 제품의 제조 시 100억인지 유통기한까지 100억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유통기한까지 보장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이 더 좋아요. 네 번째, 위산 저항성 코팅을 확인하세요. 장용성 캡슐, 위산 저항성 코팅, 특수 코팅 이런 표현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기술이 적용되면 균들이 위산을 견디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 프리바이오틱스 포함 여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더 효과적이에요. FOS 프락토올리고당, 이눌린,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실제 임상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구, 내장 지방 감소 임상 시험. 2018년 Journal of Medicinal Food에 발표된 연구예요.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 시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장 신뢰도 높은 연구 디자인이에요. 참가자도 연구자도 누가 진짜 약을 먹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비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BNR17을 투여했어요. 결과는요?
고용량 BNR17 섭취군에서 내장 지방 면적이 이약군 대비 평균 21.6제곱센티미터 감소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어요. P값이 0.01이었어요. 허리둘레도 기준선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그런데 총 체중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BNR17의 선택적 지방 감소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점은 참가자들이 식단이나 운동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BNR17 보충제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내장 지방이 줄어든 거예요. 이건 BNR17이 독립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두 번째 연구,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 2018년 Journal of Clinical Biochemistry and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예요.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12주 동안 BNR17을 투여했더니 장 통과 시간이 정상화됐어요. 비정상적으로 빨랐던 장 통과 시간이 이약군 대비 유의하게 교정됐어요. P값이 0.01 미만이었어요. 삶의 질 지표도 크게 개선됐어요. 복통, 복부 팽만감, 피로감, 일상생활 제한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장내 유익균도 증가했어요. 특히 F. 프로스니츠에, 비피켈리스 같은 좋은 균들이 늘어났어요. 이 연구는 BNR17이 단순히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장 기능 자체도 개선한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BNR17이 단순한 유산균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모유에서 발견된 특별한 균주, 식약처 공식 인증, 내장 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이는 능력, 장 건강 개선, 당 흡수 조절, 심장 건강 지원 가능성, 폐경 후 골밀도 개선 잠재력까지 정말 전방위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기능성 유산균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내장 지방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내장 지방은 단순히 배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지방간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BNR17이 바로 이 내장 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분들,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도 반드시 락토베실러스 가스를 BNR17이라고 정확히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고 최소 100억 CFU 이상 유통기한까지 균수가 보장되는 제품을 고르세요. 위산 저항성 코팅이 되어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 제품이면 더욱 좋아요. 섭취 방법도 중요해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BNR17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 식이섬유, 발효식품, 오메가-3를 함께 드세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운동도 함께 가야 해요. BNR17은 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강력한 건강 보조제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해요.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나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